2025년 11월 19일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고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힘을 못 쓰던 아주 우울한 날이었죠. 그런데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유독 한 종목, 펩트론의 주가만 급등했어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완전히 거꾸로 움직인 이 현상,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여러 증권 분석 자료와 기사들을 바탕으로요. 네,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아는 일라일릴리와의 계약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반쪽짜리 정답에 불과해요.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렇죠. 저희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선 확신의 신호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볼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그 확신이라는 단어죠. 모두가 계약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할 때 소수의 투자자들은 이건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건데요. 그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제2공장 건설 추진 소식에 숨어 있었습니다. 네. 공장을 짓는다는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 소식이 어떻게 조단위 계약의 성사를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도대체 시장은 왜 이렇게 펩트론이라는 회사에 열광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니까요. 가장 큰 그림, 그러니까 일라일릴리와의 관계부터 설명해 주시죠. 핵심은 글로벌 빅파마, 일라일 릴리와의 기술 이전 본계약 체결 가능성입니다. 펩트론은 스마트 데포라는 아주 특별한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마트 대포요? 네, 쉽게 말해 약의 효과가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현재 일라일릴리가 이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계약이 12월 7일에 만료되거든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이 날짜 이전에 조단위의 초대형 계약, 이른바 빅딜이 터질 거라는데 거의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연말에 터지는 끝내기 홈런을 기대하는 분위기였군요. 특히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정말 좋았잖아요. 좋았죠. 이런 분위기도 한몫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2025년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액이 무려 18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해입니다. 18조 원이요? 와. 네, 연초부터 ABL 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정말 굵직한 계약들을 연달아 터뜨려주면서 시장에 우리 K 바이오 기술력 이 정도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다음 대박은 누구냐 하는 기대감이 쫙 깔려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펩트론이 연말에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주자로 지목된 셈이네요. 그렇죠. 훌륭한 배우들이 무대를 한껏 달궈 넣은 상태에서 마지막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과 같았어요. 이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펩트론의 빅딜 가능성이 부각되니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11월 19일 주가 급등의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날 다른 바이오주들은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죠. 뭔가 펩트론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소식이 있었다는 건데 솔직히 저는 이 지점에서 좀 의아했어요. 어떤 점이요?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하나같이 제2공장 건설 소식을 결정적인 단서로 지목하는데 계약이 확정되기도 전에 수천억이 들 수도 있는 공장부터 짓는다는 게 너무 성급한 판단은 아닐까요? 만약에 계약이 무산되기라도 하면 그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하죠?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분석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요. 네. 보통의 상식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바이오 업계의 특성과 이번 계약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건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승부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승부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짓는 데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영진이 계약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이런 엄청난 투자를 집행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이건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을 거는 결정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선 회사 내부의 강력한 확신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증거인 셈입니다. 포커 게임으로 치면 상대방의 패를 다 읽었다고 확신하고 자신의 모든 침을 거는 올인 배팅과 같아요. 올인이요? 네, 말이나 공시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 거죠. 와,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이미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계약금까지 내버린 상황이랑 비슷하네요. 허허,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공장 건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자료를 보면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옵니다. 펩트론은 현재 충북 오송에 제2 공장을 짓기 위한 행정 절차를 거의 마무리 짓고 있었어요. 아, 거의 다요. 네, 입주 변경 신청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바로 다음 주에 소집될 예정이었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계약 만료일인 12월 7일 이전에 공장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도 전에 첫 수업을 뜰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말 대담한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자신감의 표현을 넘어서 계약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한 분석 자료에서 바로 그 결정적인 사실을 지적합니다. 네. 펩트론이 개발 중인 GLP-1 계열 약물, 즉 비만 치료제는 그 제형의 기술적인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위탁 생산, CDMO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탁 생산이 안 된다고요? 네, 오직 자체 시설에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야만 해요. 아, 잠깐만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맡겨서 대신 만들어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112 입장에서는 펩트론이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즉, 공장을 짓는 것은 우리 이 계약 성사될 거라 확신해요 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동시에 1112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행위인 겁니다. 아, 필수 조건이다.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누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죠.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계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이미 돌입했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이제야 그림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다들 릴리와 계약할까라는 뉴스 헤드라인만 쳐다볼 때 진짜 정보는 오송 공장 부지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장의 소수 정보가 빠른 투자자들은 이 공장 착공 임박 소식을 보고 아,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거의 확정된 미래구나라고 판단하고 베팅에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이것이 11월 19일 다른 바이오주와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인 진짜 이유였군요. 정확합니다.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신호를 읽어낸 사람들이 승리한 하루였죠. 알겠습니다. 공장을 짓는다는 건 펩트론이 우리 계약 무조건 된다고 베팅을 한 셈이라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자신감의 근거, 즉 펩트론의 기술이 대체 뭐길래 글로벌 빅파마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 걸까요? 경쟁사들도 많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결국 모든 자신감은 압도적인 기술력에서 나오니까요. 핵심은 약동학, 즉 PK 데이터의 우월성에 있습니다. PK 데이터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좀 어렵네요. 약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흡수되고 퍼지고 작용하고 또 배출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성적표요? 아, 재밌는 비유네요. 네, 이상적인 한 달짜리 주사제의 성적표는 이렇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약물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서 보름째 최고치 Cmax를 찍고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남은 보름 동안 완만하게 떨어져야 해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안 되고요. 부작용 없이 안정적으로 약효가 유지되는 완벽한 종 모양의 곡선을 그리는 게 만점짜리 성적표죠. 그렇군요. 특히 비만 치료제는 거의 평생 관리해야 하는 약일 수도 있는데 초반에 약물 농도가 너무 치솟아서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이 심하면 환자들이 복용을 중단할 확률이 높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 그 안정적인 종 모양 곡선이 상업적으로도 엄청난 강점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상업성의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네. 자료에 따르면 펩트론의 데이터가 바로 그 교과서적인 종 모양 곡선을 보여줍니다. 초기에 약물이 과다하게 방출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이니셜 버스트 현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아요. 아, 그 이니셜 버스트요? 네, 아주 부드럽고 안정적인 그래프를 그리죠. 반면 경쟁사들의 성적표를 보면 약점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G2G 바이오는 바로 이 이니셜 버스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스웨덴의 카무루스라는 회사도 자료에 언급되던데요. 네, 카무루스의 기술도 약효 지속성은 좋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주사 바늘이 너무 굵다는 겁니다. 주사 바늘이 굵은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매일 맞는 주사가 아니라 평생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할 수도 있는 주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맞을 때마다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면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꺼려지겠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환자의 편의성, 즉 복약 수능도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기술력 자체는 물론이고 이런 상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펩트론의 기술이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기술력 자체가 독보적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오토 인젝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네, 만약 PK 데이터가 펩트론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오토 인젝터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요? 펩트론은 일라이 릴리와 단순히 기술 이전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주사가 되는 오토 인젝터 완제품 공급까지 함께 논의 중이라고 해요.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지금 경쟁 제품들은 대부분 매주 한 번씩 펜타입 주사기로 직접 주사를 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한 달에 한 번, 그냥 버튼만 꾹 누르면 끝난다는 거니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이겠는데요. 엄청난 차이죠.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효능만으로는 경쟁하기 힘든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편의성은 시장 점유율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이게 정말 성사된다면 펩트론은 기술력을 넘어선 압도적인 편의성으로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듣고 보니 더 놀라운데요. 심지어 이 자동 주사기 생산 설비까지 제2 공장 설계에 반영해서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이번 계약의 규모가 단순히 약물 플랫폼 기술 하나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최종 완제품 공급까지 포괄하는 훨씬 더 큰 그림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아, 계약의 규모와 파급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제2공장은 바로 그 거대한 미래를 담는 그릇인 셈이고요. 자, 그럼 청취자님과 함께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시장의 하락세 속에서도 펩트론의 주가만 나홀로 솟아올랐던 그날의 비밀,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첫째, 11월 19일의 주가 급등은 막연한 루머나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건설이라는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에 시장이 반응한 결과입니다. 네, 이것은 계약의 가능성을 매우 높은 확실성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결혼 루머만 돌다가 아예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걸 본 것과 같은 차이군요. 허허, 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둘째, 이것은 단순히 페프로톤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기술 수출액 18조 원 돌파라는 기록이 보여주듯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가진 독창적인 플랫폼 기술의 가치가 세계 최고 무대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더 큰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석이 청취자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헤드라인 너머를 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일라이 릴리와 빅딜림박이라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헤드라인보다 네. 그 이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오송공장 부지의 행정 절차라는 단서를 읽어내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었습니다. 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신호를 가려내는 눈. 이번 사례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거죠. 결국 제2공장은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회사의 확신을 담은 선언문이자 수십조 원 규모의 거대한 비만 치료제 시장의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공간인 셈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바로 그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주가에 미리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계약 상사라는 하나의 그림을 완벽하게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 역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한 분석가는 능정하게 10%의 실패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10%. 이렇게 모든 정황이 완벽해 보이는 계약에도 10번 중 1번은 실패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이오 투자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처럼 엄청난 잠재적 수익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치명적 손실 가능성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며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